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점점 더 절실해집니다. 특히 평생을 살던 곳을 떠나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를 잃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김소진 작가의 소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와 김연경 교수의 사람, 장소, 환대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주인공이 어릴 적 살던 산동네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묻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인공은 실수로 어머니의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혼날까봐 두려웠던 주인공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눈사람 속에 숨기고 하루 동안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작은 깨달음이었지만 그것은 한 아이를 어른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본주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의 말이 떠오릅니다. 장소는 인간 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디든 사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을요. 박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할아버지는 30세에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면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조심해라, 넘어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장마철이면 옆집 할머니가 부침개를 부쳐서 나눠주시고 겨울이면 골목어기 구멍가게 아저씨가 춥다, 이거 품에 꼭 안고 가거라 하시면서 군고구마를 하나씩 건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45년 동안 종수 아빠, 종수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보상금으로는 그 동네의 새 아파트를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외곽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여기서 투명 인간 같아. 무슨 말인지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수 아빠도 종수네도 아닌 그냥 몇 동 몇 호였습니다. 김연경 교수는 사람, 장소, 환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인간이 사회 공동체라는 장소와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받아야 할 자격인 환대가 있어야 비로소 공동체에서 성원권을 인정받아 사람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를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새 아파트에 살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구멍가게에 가서 신문도 사고 가게 아저씨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편의점 무인 계산대에서 말 한마디 없이 결제를 합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사는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야. 이것이 단순히 박종수 할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재개발, 재건축, 자녀 곁으로의 이주 등으로
평생을 살던 곳을 떠나면서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존재의 뿌리가 뽑히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안 들어오세요?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어디선가 이곳으로 이사온 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김영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종수 아빠 아니세요? 아이고 영식 씨 여기서 만나네요. 반가워요. 45년 동안 살던 그 동네의 이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장소는 물리적인 곳만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장소가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그 후 경로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러 갔지만 점점 그곳이 할아버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는 다시 종수 아빠, 종수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누군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곳. 할아버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글을 못 읽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글 좀 가르쳐 드리면 어떠세요? 그렇게 시작된 한글 교실. 할아버지는 이제 단순히 환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연경 교수는 말합니다. 환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환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의 주인공은 어른이 되어 옛 동네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숨겨놓았던 눈사람 속의 항아리 조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장소는 물리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과 기억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항아리는 어디에 있나요? 어느 낯익은 골목과 어느 집, 어떤 동네와 어떤 사람들, 그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물리적으로 사라졌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옛날 동네 사진을 모아서 작은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경로당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이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았지.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도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잃어버린 장소를 함께 기억하고 새로운 장소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법적 신분증이 아닙니다. 나이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 딛고 선 장소와 우리를 알아봐주고 환대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장소를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부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환대할 때 그곳이 바로 장소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곳, 그곳이 낯설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말을 걸어 보세요. 먼저 환대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그곳이 당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 항아리는 어디에 묻혀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